이문정 동부지검장 관련해서 좀 또 이게 사안이 있어요. 우리 박상현 검사하고 이문정 현 동부지검장이 고소하고 또 맞고소가 된 거죠 지금? 아니 맞고소는 안 했고요. 저만 고소했습니다. 아, 네. 우리 박상현 검사가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고소했죠? 네. 자, 쟁점이 뭡니까? 그분은 늘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요번에도 뭐 문자 메시지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일을 친절한 본인이 분이에요. 본인이 그 주어진 일을 하시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이지 무슨 시사 평론가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도 약간 특정 정치 어떤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그 검찰권을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특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실 예전에 그 한명숙 그 뇌물 사건이 있었는데요. 있었죠. 예, 그 사건이 사실 그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거기에 사실 모해 위증이 있었다. 모해 위증. 예, 모해 위증 교사. 그러니까 엄희준 검사가 모해 위증 교사. 지금 제가 한 거랑 비슷한 식의 의혹인데. 예, 모해 위증 교사에서 그 사건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의혹이 있었고 그것을 담당해서 이문정 당시에 대검 연구관이 사실은 감찰을 감찰했잖아요. 했었는데, 예, 아무 이상 없는 거죠. 사실상 조사를 했고 감찰 개시도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사를 했고 감찰 결과 징계나 어떤 기소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사 방해를 받았다고 당시에 총장 뭐 모든 사람을 다 고소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공수처에서 가서는 공수처에서 결론이 어떻게 했냐? 근거 없이 무리하게 수사 조사를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수사 방해한 게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그게 재정 신청까지 가가지고도 법원에서도 전부 다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문정 그 검사장이 계속 얘기하는 그 엄희준 그 검사에 대한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요. 근데 그게 결국엔 무산이 되고 나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끌어들여요. 대북 송금 얘기를 끌어들여요. 항상 제가 옛날에 확인해 보니까 엄희준 검사는 이러이러한 수사 행태를 보였는데 박상현 검사 수사 행태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렇게 끌어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예전에 이성윤 의원이 하던 거랑 똑같아요. 예, 제가 연어 술 파티를 했다는 그 의혹이 생기니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디선가 완전히 허무맹랑하게 제가 술 먹고 뭐 울산지검에서 뭐 분변을 보고 뭐 거기에 분치를 했다 이런 거를 갑자기 얘기를 해서 얘가 그 박상현 검사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인데 당연히 연어술 파티는 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유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문정 검사장도 똑같아요. 엄희준 검사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박상현 검사도 똑같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별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엄희준 검사도 한 번도 대응을 안 했고요. 근데 이번에도 하는 거는 저는 뭐 백혜룡 그 사건 때문에 좀 이분이 굉장히 그 지지자들로부터 공경에 처해서 그런지 갑자기 어디선가 좀 나오셔가지고 그 전혀 모르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문 많이 읽었겠죠. 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검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검사장직을 사실 그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자기 그 사익에. 제가 그래서 원래부터 그 전에부터 그런 행태를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어서 그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고소는 고소고 그리고 그 검찰 내부 게시방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검사들만 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예, 그걸 볼 수 있는 대상이 그거 가지고 기사 다 써요. 예, 그거 볼 수 있는 대상이 10,000명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사 다 써요. 10,000명한테 얘기했으면 뭐 다 얘기하는 건 맞죠. 그래가지고 기사가 나가지고 참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제가 기억하는 2012년 이문정 검사 무죄 구형의 진실. 뭐 나무 위키나 뭐 이런 무슨 위키나 보면 이문정 검사 딱 하면 야, 양심적이다, 대단하다, 무죄 구형하고 백지 구형하라는 위에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탁 하면서 그래서 막 그랬다고 본인도 몇 번 본인도 이걸 거기 검사 생활에 있어서 최대 치적이시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서요. 그 이문정 검사님에게 알려진 것이 그게 그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제일 사실상
거의 모든 글에 언급을 하는 것은 한 15년 전에 제가 초임 때였습니다. 초임 때. 예, 전 초임이었고 이문정 검사는 수석 검사급, 예, 수석 검사급이었는데 그때 이제 무죄 구형을 상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박형규 목사 사건에서 지금 나무위키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박형규 목사 사건에서 상부는 무죄 구형이 아닌 백지 구형을 지시했고, 근데 그거에 반발해서 무죄 구형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형 그 논고도 굉장히 뭐 아주 그냥 무슨 연설문처럼 써진 것들이 사실 본인이 거의 이렇게 신문에 나게 해서 그게 나무위키에도 올라와 있고, 뭐 맞아요. 박형규 목사의 뭐 기념관에도 본인이 그걸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인 받은 거랑 같이. 사인도 받았다고요? 그렇게 사인도 받으셨더라고요. 검사가 왜 사인을 받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제가 그 사인을 받은 걸 제가 15년 전에 저한테 자랑하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박 검사 자랑했다고요? 네, 그때 당시에 막내 검사한테? 받아서 자랑했어요. 나 사인 받았어 이러면서. 피고인한테 사인 받았다고 법정에서. 신기하신 근데 분이네. 그렇게 사인 받았다고 자랑을 해놨더니 다음에 글을 올리셔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그 반박은 안 하시고 그다음에 사인 받은 거를 또 그 사진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사인 받았다고 또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정신승리인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게 자랑스러웠나 보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때 당시에 무죄 구형에 대해서 지휘부가 승인 및 지시를 했었습니다. 무죄 구형을 하라고 지휘부가. 승인하고 박형규 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무죄가 날 사건이면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무죄 구형에 대해서 승인 및 지시를 했지. 그거를 그 이문정 검사가 독단이 아니도 자기가 그거에 불이에 항거하면서 무죄 구형을 한 게 아니고 승인과 지시에 따라서 검찰의 의사로 무죄 구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박형규 목사에 대한 무죄 구형은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논고를 마치 박형규 목사가 뭐 실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것은 검찰 지휘부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논고를 마치 완전히 민주화 투사를 검찰이 잡아 넣고 이제 그거를 풀어준다. 이런 식의 어떤 드라마를 많이 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쓰신 건데 그거를 그러고 나서 그냥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언론에 이렇게 나게 하셨어요. 언론에 나게 했어요. 또 그러니까 보내줘. 한겨레 신문에 엄청 세게 났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검찰이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논고를 전혀 결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구형을 하더라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검찰이 왜 무죄 구형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검찰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대검이나 중앙검사장이 결단해야 될 사안이지. 그래야 이게 국가기관인 거지. 그냥 이거의 의미는 이렇다 저렇다 그 밑에 전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검찰이 결국엔 그래도 무죄 구형까지 진보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본인의 맘대로 이런 식으로 논고를 전혀 결재 안 받고 그냥 편취를 한 상태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평가를 본인이 독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난리가 나서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전에 기소했던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증거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증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완전히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출근도 안 해서 그 뒤치다거리를 다 다른 사람들 출근을 왜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무죄구형 제가 좀 체크했는데 그 박형규 목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죄구형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또 무죄구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휘부에서는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렇죠.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어떤 농구를 할지 어떤 농구를 할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자꾸 언론에 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문정 검사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죄 구형을 할 때 그러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검찰이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대로 백지 구형을 하는 걸로 하되 이문정 검사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검사가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문 닫고 들어가. 그래 문 닫고 들어가서 무죄 구형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릴리스하고. 만약에 이문정 검사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논고를 다 독점해가지고
결재 편취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담백하게 지시받은 대로 무죄 구형했다면 다른 검사들도 다른 사건도 모두 다 무죄 구형이 자연스럽게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문화가 바뀌었을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찰의 내부적인 어떤 결단과 고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도 무죄 구형을 자연스럽게 받았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한동안은 또 무죄 구형을 못했어요. 예.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자기 공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나무위키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박형규 목사에 대한 무죄 구형은 이문정 검사가 수뇌부의 반대에 무릅쓰고 자기가 한 것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을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15년간 방치해놓고 그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매번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피고인과 같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았고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 법의 이름으로 날인했던 주홍 글씨를 뒤늦게 법의 이름으로 지워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취지인데 그 나무위키에 되게 길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뭐 구구절절하게 엄청 길겠죠. 네. 근데 이분이 뭐 송건호 언론인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언론인상을 받으면 안 되죠. 네, 언론인상을 받으신 분이니까 뭐 충분히 저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문정 그 검사장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몰랐는데 요즘은 우기면 계속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세일러문 오프닝 대사 같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세일러문을 안 봐서 모르겠네요. 자,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에게 공개 입장 표명하신 게 있죠? 네네. 공소 취소 요새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갑자기 그게 뭐 제 의사와 관계없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는데 공소 취소에 대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많고 사실 어차피 제 커리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그 좀 답변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박상현 검사를 국정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뭐 언론에 하도 나오니까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으시죠? 예, 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아무리 적대적인 그 환경이라도 국회가 제일 적대적이거든요. 왜냐면 말을 못하게 하시거든요. 본인 말씀만 해가지고 그걸 쇼츠로 찍어서 내보내시고요. 저는 뭐 이렇게 눈 돌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런 것만 내보내주시더라고요. 제 발언은 거의 내보내주지 않고. 근데 그래도 저는 나가서 소상히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왔던 MBC 전직 기자의 발언, 장인수 전 기자의 이 얘기가 지금 아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 검찰 내에서 혹시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좀 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면 확인된 사안들이 있는지 좀. 네, 저는 듣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 뭐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사실 뭐 약간 카더라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사실은 저는 지금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전문의 재전문에다가 시기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카더라는 식으로 던져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무슨 탄핵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공소 취소는 나의 뜻이 아니다. 나는 끝나고 재판 받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측근이라고 분류됐던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다 공소 취소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고삐 뿔리 채로 그냥 완전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공소 취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번에 통과가 됐던 그 사법 3법이라는 것, 그 사법 3법, 법왜곡죄,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그다음에 재판소원까지 요 세 번이죠. 이미 지금 공포도 돼서 결국에는 지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래도 사법부가 어쨌든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 사법부한테 판단이 있었던 거를 누군가가 몰수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판단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 자체,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이 없이 누구의 판단으로 대체합니까? 권력자의 판단으로 대체합니다. 지금 공소 취소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하냐면 지금 국정조사가 끝나면 특검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특검이 될 거고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의 검찰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아무리 친여권 성향의 검사라고 분류된 분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 범죄 행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검이라는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공소를 취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제가 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누구도 자신의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국 공소 취소한다는 거와 다름 아닌 얘기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민주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권력자가 민주라는 그 사람의 어떤 국민들의 뜻을 참칭해서 법치가 아닌 인치로 그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다, 자신의 범죄를 덮는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